사전 청약 3기 신도 시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3년 뒤에 분명히 돼요. 갑자기 포기 되셨잖아요. 기자님도 네. 싱글녀, 싱글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싱글인 경우에 이제 좀 생애 최초로 또 노려볼 수가 없고 한데 책의 내용 보니까 미계약분이나 미분양이나 뭐 혹시 입주권을 사는 방법도 네.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일부러 책에 그 사례를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은 싱글들이 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갑자기 포기되셨잖아요. 기자님도. 네. 그렇기 때문에 포기를 한다면 다음 방법을 연구해야 네. 되는. 그래서 입주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양권도 있고요. 그리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당첨될 수 있는 미계약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녀세대라고 하는데요. 네. 청약홈에 들어가면 그 청약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수시로 청약홈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미계약분이 뭐가 나왔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인천, 대구, 양주, 옥정 정도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이 버린 남이 선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일명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라든지 경리궁 자이 다 아시죠? 그것도 미계약, 미분양이 났던 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으려면 입지 공부도 해보고 내가 정말 거기서 들어가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하면서 그런 선택지를 조금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1차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1차적으로는 안 한 선택을 남들이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다 약간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려면 그럼 뭘 좀 이 질문 정말 날카로운데요. 어떤 얘기냐면 거기서 보면은 남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부적격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서 나오는 물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저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수요를 조금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미계약분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약간 정치적인, 정책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미계약분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가서 봤더니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없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지금 뭐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인다. 아니면 뭐 정책적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뭐 전매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검암역 로열파크 시티 프루지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높았지만 실제적으로 미계약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비 당첨이요 357번까지 당첨이 됐습니다. 많이 넘어가는 인기에 비해서는 예상보다는 네, 예상보다 뒤로 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외부적인 요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 결과치가 남들이 정말 싫어해서 남들이 안 좋아해서 선택하지 않았나 한번 의구심을 갖고 현장에 가서 보고 아니면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는다면 또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진짜 실제 사례인데요. 그분께서 이제 성남의 원룸에서 지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서 어느 정도 돈은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분이 회사는 광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 아파트 입주권을 매수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집 근처가 아니고 직장 근처에는 분양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멀리 있는 다산 신도시에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그때 30평대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2년 뒤에 비과세를 만들고 팔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시간이 도래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분양권을 매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산성역 포레스티. 네, 인기 단지였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원룸에 살다가 산성역 포레스티아를 갔다면 돈이 정말 모자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징검다리로 여기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집값이 조금 상승해서 그동안에 또 모으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이제 싱글들 중에서 조금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게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거 되게 좋은데요. 노부모 부양 특공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만 65세 부모님은 3년 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를 3년 연속 하신 분에 한해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기서는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만 62세 때 효자와 효녀가 되시면 됩니다. 62세 때 그럼 3년이 딱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대주가 돼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노부모 부양 같은 경우는 또 점수제, 가점제입니다. 그래서 그 세대주에 가점을 하지만 적어도 제가 이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봤을 때 만약에 64점의 커트라인이었다면 노부모 특공은 54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부모 특공 중에서 최대 3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점이 64점이고 네. 그리고 54점이면 커트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모님이 연로하신데 집이 없다면, 집이 없으셔야 됩니다. 두 분 다. 네. 집이 없다면 만 62세 때 이 전략을 세우시면 좋고요. 실제적으로 3년 전에 제 수강생 중에서 막 머리를 굴리다가 노부모 특공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노부모 특공을 꼭 만들어 보라고 제안을 했는데 3년 뒤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노부모 특공을 하러. 네. 와. 그래서 그분이 진짜 당첨이 됐거든요. 홍제동에서 당첨이 됐거든요. 그래서 와,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소기업 특공.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 특공 될 자격 되실 거예요. 중소기업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중견기업이에요. 정말 중소기업 특공 저한테 전화하시고 상담해서 청약하신 분도 있었어요. 네. 당첨되신 분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중소기업 특공도 본인 그러니까 싱글녀 싱글남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그거 특공 있으니까 꼭 기억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 특공이나 노부모 부양 특공이나 이제 싱글들도 노려볼 수 있는 특공 기회를 찾아서 잘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부모 부양 특공은 사전 청약 지금 3기 신도시에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3년 뒤에 분명히 돼요.